안녕하십니까. 막대먹은 종국씨의 막대먹은입니다. 이거 재미없네? 네, 변정국입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강연을 이제 자주자주 나가는데요. 고등학교 강연을 나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우리가 정규제 TV나 막대먹은 종국씨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전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친구들은 그들만의 언어 세계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이나 어느 지식적인 면에서 상당히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자유주의적인 경제관이든 어떤 이념이든 무슨 가치들을 알리려다 보면 상당히 눈맞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콘텐츠를 사실 연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막대먹은 종국씨가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제 촬영이 되는 것은 사실 뭐 더 길게 할 능력도 안 되지만 이런 제가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흔히 이제 말하는 중도다라는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당신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어떻게 보면 뭐 앉혀놓고 30분, 1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분 동안 혹은 15분 동안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되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전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방송 분량을 10분에서 15분으로 항상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강연을 가면 항상 이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철로가 있고 이제 이게 기차예요. 열차가 이렇게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도대체 이 기차가 왼쪽으로 가고 있느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이제 친구들은 이제 여기는 뭐 지금은 일종의 스냅샷 단순한 한 장의 사진이기 때문에 답은 없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이 사진 작가만 아마 알 뿐이고 이때 이 기차를 몰았던 그리고 탔던 승객들 정도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진으로만 보면 이것이 좌쪽으로 가고 있는지 우쪽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왼쪽으로 가고 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거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어떠한 단서도 없어요. 원래 연기가 있는데 제가 지웠거든요. 어떠한 단서도 사실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곤 하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경제라는 것은 혹은 모든 일상생활 그것도 한 사람의 전기나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역사를 볼 때 단순히 하나의 장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경제는 한 장의 단순한 찰칵하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흐름을 타고 봐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한 부분의 깊숙한 단면을 여러 번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슈에 대해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제가 재래시장과 어떤 대형마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화질이 안 좋습니다. 지금 프린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사진을 해상도를 고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죠. 요즘에 이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재래시장과 이 대형마트.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보여주면 고등학교 친구들은 본의 아니게 대형마트는 마치 이제 되게 어떤 강자 혹은 그리고 재래시장 굉장히 약자의 차원에서 지금 현상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뭐 사회적 효율이니 소비자에 대해서 선택의 권리니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차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한번 봐달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다른 사진을 한 장 보여줍니다. 재래시장을 이쪽으로 옮기죠. 이분은 이제 뭐 재래시장을 이제 한참 뭐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가셨던 그분, 2등 하셨던 그분입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제 좌판 할머니들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시장 입구나 어떤, 이제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트였나? 어떤 이제 골목 어귀에 보면 이런 분들 이렇게 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 재래시장의 형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과거부터 어떤 골목이나 어떤 유통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다는 걸 정설인 반면에 정부가 1967년 시장 근대화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이제 재래시장, 그렇게 있었던 재래시장 자체를 상당히 이제 근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개선도 하고 제도 정비도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좌판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재래시장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분들도 재래시장이라는 어떤, 그때 당시 이 재래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입점 기준이 까다로웠고, 지금은 더없이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와 어떤 이제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입점 기준을 찾아봤는데, 입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한번 8개에서 10개까지의 종류가 있고, 뭐 수요니 뭐니, 다양한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자, 재래시장이 활성화시키겠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1960년부터 198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재래시장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상당히 근대화를 노력했을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분들한테 있어서 재래시장은 꿈의 그라운드죠, 일종의. 한마디로 야구를 보면 2군 무대, 1군 무대. 근데 이분들이 여기 들어가고 싶었을 때, 과연 이분들의 권리를 도대체 얼마나 생각해줬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거로 돌아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 3단 변화로 해서 보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관점이 많이 생겨나죠. 우리는 항상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이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관련해서는 마찬가지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만 이야기하지, 중소기업 생태계 내에 있는 중견기업과 중기업, 중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소기업,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일부러 알고도 침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면 정규TV를 봐서 배워야지,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던가.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비교해서 동영상으로 봐라라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거기서부터는 기존에 있던 감정적인 어떤 막연한 약자와 강자의 논리에 대해서 한몫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이제 이성이 돌아와.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서야 어느 정도 소비자의 선택과 이런 것들. 이제 제가 그래서 대형마트를 살려라, 대형마트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머리가 벙찌게 만드는 것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면들, 내 입으로 내 스스로의 모순을 밝혀버리는 순간, 저는 약간 변태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상당한 좀 쾌락 아닌 쾌락을 느끼는데, 그 말은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상당한 어떤 지적 충격과 더불어서, 이거 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사진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거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화장품 회사를 하신다고 제가 저번에 이제 아버지 자유주의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하청이 없으세요. 하청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부업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시죠. 부업을 하는 아주머니들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기업일 수가 없을 거고,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대한 화장품 회사의 한마디로 1차 거래자, 1차 하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버지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경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갈등 문제를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 물론 이제 대기업이 영향받지만, 이때 다시 말씀드려서 이때로 돌아가 보면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인 거죠. 실제로 돈이 있다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해도 그동안에 여기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권리가 상당히 많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진입장벽이 재래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 보고 약자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항거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 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민주주의, 하이에크가 그랬죠.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절차와 형식에
형식을 좀 더 중요시하지 내용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듯이 상당히 좀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 접근이고 우리 정규제 TV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많은 오해와 이해 속에서 많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경제는 동영상이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쯤에 제가 대학원에 있으면서 좀 본의 아니게 연구 아닌 연구를 했던 것이 이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상, 실태를 이렇게 제가 이제 고발을 할 건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중소기업의 지원책을 받는 기업들을 조사해보면 상당한 그 분야에서는 어떤 규모와 역량을 자랑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에게 대한 지원은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중소기업 생태계 내에서 중소기업 생태계 내에 있는 더 거대한 공룡들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참 어떤 의미로 선한 의도, 화려한 약속의 우울한 결과 혹은 잘못된 역설, 좋지 않은 역설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단순히 하나의 현상, 하나의 스냅샷으로만 보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너무나도 넓고 깊이 빠져 있는데 우리 또 역사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00년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어떤 시대의 단편적인 하나의 사실만을 단면으로 잘라내어서 그것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간간히 고등학교 혹은 이런 데 가서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정규재 시장님과 같은 분들이 재미있고 유연하고 어떤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침없는 피드백 언제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유빛깔 변종국이라고 써는 댓글을 스팸 신고하셨던데 누가? 네. 항상 저에게 응원을 아껴주시는 트위터나 페북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재미있는 미리 공개를 해드리면 재미있는 쇼맨십을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는 아니고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 영역에 있어서 자유주의 경제를 굉장히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들을 제가 야구 선수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구 선수가 된 것처럼 빗대어서 제가 이제 중계방송, 자유주의 야구 중계라는 코너로 찾아뵐 텐데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막대먹은 연구실의 종국이었습니다.